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실적보다는 뭔가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슈퍼게임들 이야기들 보면 다 본인만의 투자 노하우가 있어요. 맞아요. 필살기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집중보다는 분산이 낫다는 생각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때 12월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거나 또 짱짱하게 지켰던 것 중에서 그때 지를 거는 그때 나오죠. 차세대 주도주와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 하면 하이트 진로 아닐까요? 내가 요새 카스가 보기 싫어. 진짜 하이트 진로랑 근데 그나마 좀 셌어요. 최근 3일 동안 빠져서 그렇지 그나마 좀 빠르게 시장하고 같이 결 맞춰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슬슬 제 증권사들에서 추천 주식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여기서 더 밀려봤자 일 거라 생각도 좀 들고요. 하이트 진로 제가 보는 거는 오로지라기보다 자 이거 두 가지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외식비하고 외식 경기 전망치인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전망지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게 외식이라는 게 나가면 당연히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10명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얀센 적중자들한테는 또 이제 부스터샷도 나오고 이제 어제부터 했죠. 저도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이면 다 술을 마실 거예요. 다 마실 거라고 보면 너무 이제 표본 집단이 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유흥업소든 그다음에 일반 식당이라든 이제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주류 소비량은 이건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늘어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하이트 진로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으면 오히려 팔자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네, 재료 오히려. 소멸로. 네. 뭐 이만큼 올라간 거 가지고는 뉴스에 팔아라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어쨌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는. 근데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그건 모르지만 뭐 오늘 보니까 뭐 중증 환자실 75% 넘으면 또 규제한다라는 또 내용 있긴 했는데 위드 코로나 가도 이런 변수들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는 결국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느끼고 하기 때문에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건 아직 그냥 늘어진 걸 이연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주는 이거 2020년 말 자료인데 소주 마켓 셰어는 하이트 진로가 거의 70%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미 진로 이즈백이 나오면서 이제 진로 점유율을 많이 갖고 왔고요. 맥주는 여전히 조금 부진하기는 해요. 맥주는 점유율 보면. 근데 테라가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27%에서 31%, 36%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 봐요. 그냥 사실 맥주, 이제 주류 소주 맥주 보시면 한번 입맛 길들이면 사실 안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처럼 먹다가 이슬로 가기 쉽지 않고 뭐 술 취해가지고 이것도 좀 그렇지 않은 이상. 근데 특히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맨정신일 때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 취향이 명확해요. 사실 맥주가. 근데 테라가 이 정도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이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기존에 흔들렸던 중립에 있었던 뭐 그냥 맥주니까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테라로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못 가도 4만 원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다. 여전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적은 거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CJ 프레시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식음료 유통회사들. 그렇죠. 식당에 이제 자재 공급을 이제 해줄 수 있는 회사들. 이게 당연히 좋겠죠. CJ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저도 이게 동의는 되는데 이게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 당연히 않아요. 어렵죠.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주도주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실적보다는 뭔가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확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그렇지. 메타버스,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꿈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한때 PDR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이런 섹터들은 뭐 엄청난 주도주가 돼가지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편하게 투자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에서 이런 어떤 편안하게 우리가 그 적정 수익 이상을 그러니까 적정 비율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 이거 말고 위드 코로나주 가운데서 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나 주식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여행주도 이미 다 많이 올랐고 항공주식도 많이 지겹 사실 일단 재료가 식상해졌어요. 아. 네. 신선하지가 저도 이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들으시면서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또 하이트진로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사실 지금 많이 없죠. 카지노도 사실 이제 좀 오르지는 건 뭐 파라다이스 가볼까요? 파라다이스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좀 재미없죠. 이게 뭐 그렇지. 많이 가봤자 알 거고. 왜냐면 이 온라인 카지노가 아닌 다음에는 항상 그 공간에 따른 매출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주식들을 가져가는 거는 그냥 정상화 정도 회복하는 거죠. 2020년 전. 뭐 최소한 뭐 2만 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저점 뭐 여기는 잠깐 올라갔던 거고 예전 전성기 때. 근데 하이트진로는 아직 안 올랐었네요. 하이트진로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뭔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들을 하는 거니까. 뭐 네. 기우제 같은 느낌이네. 그러네. 약간 기우제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별로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계속 저도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리포트들 특히 한 최소 30장 이상짜리 리포트들을 보면 분명히 거기서 대박이 나오긴 합니다. 메타버스도 연초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대가 나왔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소 쪽이에요. 네, 수소 쪽도 분명히 뭔가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근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계속 같은 이야기고 근데 지금은 사실 특별하게 뭔가 주도주로 떠올 만한 게 위드 코로나 쪽에서는 안 보인다. 없고 그래서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이것도 좀 기대해볼 그렇죠. 만했는데 뚝 부러졌잖아요 이번에. 네, LG생활건강이 좀 약간 망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 뇌피셜입니다. 소위 말하는. 근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거 오르는 거 보고 바이오 쪽이 네. 벌써 오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은 이상 올라가면 좀 약간 오반데 약간 더 조정받고 12월은 지나고 올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2월 정도 12월 중순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벌써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끝까지 안 샀거든요. 이거는 알긴 알겠지만 분명히 이거 한 번은 내려와서 살 기회는 준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따라붙진 않았는데 샀으면 세게 맞았겠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좀 끼가 있는 주식들이죠.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차트를 좀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네, 주봉. 저렇게 한번 시세가 좀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손이 탔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세는 다시 못 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저는 있던데. 저점 근처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저점 근처에서 나온 시세들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보시면 이거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이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장기평을 맞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장기 물량들을 소화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뚫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물량들이 일정 부분 소화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서의 이런 시세들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들 괜찮은 거죠. 거래가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일단 저렇게 해서 차트가 망가졌으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 필요하죠. 네. 그리고 밑에서 사는 노력을 해야죠. 분명히 여기서의 뭔가 여기서 사겠다는 2만 원, 그러니까 이 에이벨바 기준으로 2만 원 언저리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뭔가 의지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이하에서만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만 해서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네, 바이오 쪽에 많이 있고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회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안 좋아졌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스터디를 좀 치밀하게 좀 해가지고 확률을 좀 높이자고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이제 변경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에 대한 이 글로벌리 그 기대감이 확 커지는 건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페이스북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 걸까?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메타버스 아직도 사실 개념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렵고 너무 그냥 명분 가져다 붙이기 너무 좋지 않은가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사실 한국 주식들 보면 뭐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저도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내용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들 많이 썼어요. 결국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거에 대한 좀 확장판 개념인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게임주 관련 주식들은 그냥 트레이딩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네, 차라리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나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신작에 대한 기대감,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잖아요. 플러스 요인으로. 네.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했지 메타버스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했었어요. 뭐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좀 돌아보면은 쉽게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믿는 경향이 되게 그렇죠? 강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게임즈 이제 끝났죠. 중국이 네. 끝났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 갑자기. 믿음이 확 깨졌죠. 네. 또 뭐 삼성전자에 대한 네. 믿음 올 초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많잖아 이런 게. 지금 뺑뺑뺑 계속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믿고 있는 주식은 항상 배반을 때린다. 그래서 믿는 주식들 대부분 비중을 많이 실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안 되고 혹시나 해서 한 주 보초병사한 한 주들이 대박이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게 짜증나죠. 그거를 역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다 벌었겠죠. 네,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건 이게 정말 우리가 옛날 과거 인터넷 시대로 확 들어서는 뭐 1990년대 말처럼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제2의 인터넷처럼 세상을 확 바꿀 트렌드의 한 뭐라 그러나 흐름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좀 성급한 기대를 갖고 있냐 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게 분명히 올 미래긴 하겠죠. 그것도 메타버스도. 근데 뭐 지금 주가는 당장 막 엄청 올랐지만 우리 당장 현실이 바뀐 거 없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없잖아. 그 채권 네. 투자로 유명하신 그 전에 그 어디야 그 신한 네. 그 BNP 파리바 네. 자산운용의 네. 부사장이었던 네. 그 서준식 네. 부사장 지금 이제 교수하시는데 어저께 우리 촬영을 좀 했거든 방송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가치 투자 위주잖아요. 올 7월 달에 나와서도 자신의 포트 상당수는 금융주라고 얘기했거든. 다 네. 바꿨다고. 네, 지나고 보니까 금융주는 꾸준히 올랐단 말이야. 수익이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이런 성장주에는 투자 안 하겠냐 했더니 분명히 세상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앞이 잘 안 보인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그렇죠. 그래서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 보면은 야후 뭐 넷스케이프 네. 많았지만 살아남은 거는 결국 구글하고 그렇죠. 네이버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흐름이 보이는 몇 년 후쯤 그렇죠. 그때 할 것이다. 그때도 뭐 늦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네.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한참 다 지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했었어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원칙, 그러니까 이제 한 최근 올해 이제 특히 작년에 시작하셨던 주식 투자자분들이 올해 아마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분들한테 뭐 그리고 유튜브 나오는 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문가는 없구나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는 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슈퍼게이미들 이야기들 보면 다 본인만의 투자 노하우가 있어요. 맞아. 필살기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또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네. 평범한 원칙을 지키느냐. 그게 이게 중요한 정말 거죠. 힘든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기술적 분석, 뭐 상따로 돈 버신 분들도 있는 거고, 가치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이 있는 거고, 뭐 스윙 트레이딩으로 돈 버신 그렇죠. 분들이 있는 거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틀렸다가 아니라 다 다르다. 이런 하면 이렇게 벌었고, 이건 이렇게 벌었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겠으면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버티는 거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한테 유일한 편은 시간이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으면 시간으로 그걸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겠어라고 결심했다가 저기서 자꾸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막 올라가거든. 그러면 잠깐만 외도 좀 해볼까? 그렇죠. 이게 정말 누구나 쉽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카카오가 오르네. 일로 잠깐 갔다 올까? 네.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하죠. 네.
정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만약 올 초에 9만 원대 사셨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공부한 대로라고 하면 지금 한 10만 원이면 10만 전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기다리면 가겠죠. 네,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저도 뭐 시장 참여자 중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니까 요즘에 좀 사실 저희 회사 욕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뭐 공매도 많이 쳐서 공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뭐 저희는 저희 회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주문이 나오는 거죠. 외국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이라는 말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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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공매도. 네. 제가 그래가지고 공매도 근데 좀 요즘에는 좀 신경 쓰는 게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많이 우리가 너무 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매도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이 있더라고. 네. 또 책도 내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에게서 왜냐면 우리가 공매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매도 하는 사람 그 세력의 심리라든가 그 방법을 알면은 어쨌든 도움이 되잖아. 한번 따라 해볼 수도 네. 있고 그런 방식으로 수익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근데 출연하시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 왜냐면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욕을 못할 것 할까 봐.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방송 전에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만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자기 고민을 좀 얘기하겠다.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막 뭐라 그럴까 반발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말 하거나 댓글로 이러시면은 우리가 지식과 이 정보의 그럼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자꾸 깨져나가. 깨지죠. 나오기 싫지. 누가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여기 그렇죠. 와가지고 무슨 욕 먹어가면서 자기 그렇죠. 평생의 노하우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하여튼 근데 공매도를 하시는 분은 무조건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니까 공매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전에 그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그 펀드 매니저 우리 출연 한번 했거든요. 저 교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하던 얘기가 난 계속 남아요. 그 친구도 특기가 공매도래. 미국에서는 게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기업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아서 자, 무조건적으로 하는 공매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이유가 걔네들도 공매도 하는 이유가 그렇죠. 분명히 있겠죠. 약점이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 네. 그 약점이 정말 약점이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11월 증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봐야겠죠. 아까 뭐 잠깐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11월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지 같은 10월이 끝났으니까. 아니 우리 황 팀장이 오늘 또 썸네일 제목을 만들어 가져왔어. 지랄 같은 10월장 빨리 사라져. 네. 이걸로 10월장 저는 10월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좀 많이 긴장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10월장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변수들도 많고 해서. 근데 여지없이 어려웠고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항상 보면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도 사실 좀 쉽진 않고요. 12월부터 상반기까지 수익률이 거의 그해 수익률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거 보시면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별 편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랑 상반기 뭐 2월 달은 요거는 아마 명절 때문에 설 있잖아요. 설 그렇죠. 앞두고서는 이제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 요때가 사실 조금 이제 상반기에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좀 11월 달 되면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양봉 낼 확률도 높아졌어요. 11월 달 월봉 기준으로. 일단은 좀 기대는 해보는데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이제 테이퍼링 이제 다가왔죠. 테이퍼링. 네. 여기서는 테이퍼링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미루면 오히려 더 안 돼요. 힘들어질 이제 테이퍼링 해주세요라고 이제 빨리 저희는 빌어야 돼요. 네. 오히려 빌어야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테이퍼링 오히려 이제 시작하면. 그거 빨리 끝내고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실적이라던가 뭐 계속 이제 발표인데 일단은 11월 달은 테이퍼링 정도만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미국도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요. 쉽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밤 미국 시장으로 빠지면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선반영에서 월요일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그나마 조금 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풋을 많이 좀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별 변동이 좀 없긴 했는데 조금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약간 개별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막 툼에 나오고 뭔가 쭉쭉 뭐 나오고 보면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게 그냥 매도가 아니라 뭔가 비우자라는 느낌이 좀 강한 매도가 강했거든요. 기관이 많이 던졌다고 하던데요. 네. 수급을 좀 볼까요? 연기금이 포기한 뭐 네. 바이오 뭐 이러던데. 보시면 외국인도 많이 던지고 기관도 많이 던졌죠. 네, 많이 던졌고 상대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닥을 좀 더 샀고 개인 투자 풋옵션을 좀 더 샀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가지고 좀 이거에 대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다음 주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막상 또 3,050 가면 느낌적으로 또 이제 3,100 가자라는 느낌 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좀 줄이자고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근데 어제까지만 보면 어제 장중만 보면요 양봉이 되게 엄청 좋아 보였었어요. 사실 이게 어제 윗골이 달고 막판이 내려와서 그렇지 어제 보면 오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면서. 근데 어제 좀 여기서 전고점 여기 근처니까 팔고 또 여기 입혀서 밑으로 내려가 또 사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계좌가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편하게 보입니다. 주식들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생각과는 다른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 이거 가지고 지금 조급하게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현금을 모아놓고 단 카운터 펀치 단 한 번의 기회를 한번 차분하게 노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카운터 펀치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긋나면 네, 끝장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집중보다는 분산이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집중보다는. 네. 왜냐하면 코스피 주도주가 없는 상태고 개별 종목들은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번 주 보면 디스플레이 업종 예를 들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빠졌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네. 이런 거에 과연 몰빵할 수 있었을까? 모르지 우리가. 이거 LG 만약에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강했지만 디스플레이 업종을 홧김에 지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렇죠. 네, 실적 개선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디스플레이 팔고 엄한 거 샀어 질렀으면 또 거꾸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노리시는 것보다 약간 저인 방식으로 쫙 깔아놓고 하지만 아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월 네. 12월 셋째 주를 기대하자. 네. 이제 그때 이제 좀 사자. 네. 그때까지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끌고 가면 돼요? 저는 그때 한번 집중할 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반등이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11월에서부터 11월 뭐 중하순까지 해서 한 30%, 40%, 50%까지 저는 가져가도 된다 생각해요. 현금을. 50%까지도. 11월 정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네, 저는 그래서 12월 초면 거의 주식 다 팔아요. 90%까지도 팝니다. 그냥 단기 입장에서는 팔았다가 그리고 12월은 거의 장사 접잖아요. 원래 11월 정도 되면 기관들도 이제 북클로징하고 수익률 청산하고 인센티브 받고 받을 사람 받고 네. 휴가 갈 사람 가기 때문에 12월은 개인도 잘 안 사고 기관도 잘 안 사요. 외국인도 잘 안 사고. 그러니까 12월은 거래가 엄청 한산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잡주들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굳이 덤벼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흘려 보내다가 집중하는 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그때 12월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거나 또 짱짱하게 지켰던 것 중에서 그때 지를 거는 그때 나오죠. 그때를 위해서 그러면 현금 한 50% 정도는 네. 11월 정도에 마련을 하자. 반등하면 또 3,050에서 3,100 사이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줄이시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11월 달 이제 또 추정치들이 또 바뀌면 모르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내년에 추정치들이 아직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그게 턴하는 정도. 미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또 다시. 그러니까 10월 달이 11월 9월 달 10월 달 10월 초까지는
미국은 꺾이다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추정치가. 근데 한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좀 탄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 아마 좀 개선은 될 건데 아직은 그걸 모르죠. 그렇죠. 언제 바뀔지는. 그러니까 그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현금은 네,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자. 특히나 11월 달 현금은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11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가서의 중순 이후에 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 지금부터 11월 동안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저항선에 도달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뭐 슈팅이 나온다던가 갑자기 그러면 팔아서 현금해서 그냥 하자마자 뭐 또 살 것 같으면 그냥 매도담보대출 받아버리시던가 아니면 현금화되면 그냥 RP를 사놔 그냥 CM에 넣어놔 버리듯이던가 아니면 빼놔야 안 사거든요. 그렇지. 있으면 또 네. 뭐가 떨어지면 아 요거 쌀 때 잠깐 네. 또 들어가서 그렇죠. 2, 3% 먹고 올까 하는데, 이러다가 뭐 그렇게 성공하면 좋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방식으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PB팀장과 함께 네. 시장 그리고 11월에 대한 시장의 어떤 전망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그 뭔가 손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주식 한번 계속 네, 파 들어가 보죠. 그러시죠. 찾는 방 네. 찾기 위해서.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월요일 날 뵙지요. 네.